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형철 검사, 김상훈 검사, 진재선 검사, 반성한 검사, 이복현 검사, 이상훈 검사, 이춘 검사. 이 7인의 의로운 검사들에게 국민의 격려와 성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트위터를 찾아내서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분노한 검사들이고, 선거사범사상 유례없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한 검사들이고, 거대 권력과 외롭게 맞서 싸우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중단을 요구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국정원 요원에 대한 긴급 체포와 압수수색을 강행했던 검사들입니다. 검사 선서에 나오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가 어떤 검사인지를 우리 국민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이들을 지휘하던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검사는 졸지에 쫓겨났지만, 그리고 윤 팀장과 7인의 젊은 검사는 상관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찰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용감한 검사들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희망입니다. 7인의 의로운 검사라면 충분히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새 수사팀장이 아무리 상부의 뜻을 따르고 싶어 해도, 수사팀장의 상관인 차장이 아무리 원세훈의 선거법 혐의는 무죄라고 확신해도, 차장의 상관인 지검장이 아무리 야당 도와줄 일이 있느냐고 역정을 낸다고 해도, 지검장의 상관인 검찰총장 내정자가 아무리 청와대 비서실장의 측근이라고 해도, 검찰총장의 상관인 법무장관이 아무리 외압의 신체라고 해도, 그리고 법무장관의 상관인 대통령이 아무리 나는 국정원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항변한다고 해도, 검사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는 우리 국민은 7인의 의로운 검사에게 아직도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용감한 검사들의 건투를 빕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침묵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이 큽니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문제는 대통령의 침묵과 검찰 외압 문제까지 겹쳐서 이미 전 정권의 일이 아니라 현 정권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자, 책임자를 문책하겠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도를 개혁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사과하면 될 텐데,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 침묵하고 계십니다. 국민이 걱정하는 사정기관장 싹쓸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말씀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침묵한 채 청와대와 여당이 능력 있는 사람을 고르다 보니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건 PK를 제외한 다른 지역 사람들을 2번 죽이는 저급한 독설일 뿐입니다. 일본의 집단 자유권을 앞세운 군사 대국화,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직까지 침묵하고 계신 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제국주의자라고 불러도 좋다며 막 나가는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유권 확보를 우리 정부가 용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역사와 민족 그리고 국익에 반하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역사적으로 예외 없이 우리나라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침략 전쟁의 과거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에게
진심을 담아 사죄하지 않는 한 일본은 보통 국가가 아니라 여전히 전범 국가인 것입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동북아 각국의 군비 경쟁을 도발해서 동북아를 세계의 화약고로 만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하는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 경제에도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군사력화는 필연적으로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하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에게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에도 분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또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35개 나라의 정상들과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을 무차별적으로 도청, 감청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독일 총리는 즉각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야당 대표 시절부터 도청당해 왔다고 합니다. 프랑스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에게 항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위스 대통령은 친구를 상대로 한 스파이 짓을 비판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은 아예 예정됐던 미국의 국빈 방문까지 전격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끝내 침묵하고 계십니다. 우리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당당한 대통령이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제1야당 당대표로서 이 문제에 대한 미국 당국의 분명한 답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이어서 전병헌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화성각과 포항남구울릉군의 재보궐 선거입니다. 투표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투표는 가장 강력한 국민의 주권 행사이고 투표하면 분명히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정치도 달라질 것입니다. 화성각, 포항남구, 울릉군 주민 여러분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이제 국정감사가 확인 국감을 중심으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중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여당의 비호 행태 그리고 기관 증인과 또 일반 증인들의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참으로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 이런 문제들은 부질적인 병폐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행정부의 잘못을 시정하고 견제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국정감사는 그 중에 가장 백미의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의 백미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과 언론의 지적이 반복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일회성 국정감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습니다. 이제 국정감사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마련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말로만 얘기하고 입으로만 외쳐왔던 상시국감 제도를 이번 기회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감의 개혁을 이루어내는 그런 성과를 올리기를 정식으로 제안하고 요구합니다.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제도 개혁을 통해서 정치개혁의 중요한 개혁 중의 하나인 국회 운영의 개혁을 이뤄내는 성과를 거둔다는 그런 것입니다. 내일 30일 만에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이 뉴스입니다. 회의를 여는 것 자체가 뉴스가 되는 것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비정상적 상황인 것입니다. 집권 정치를 하다 보니 회의가 필요 없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정부 현안을 외면하는 대통령의 장막과 불통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제 불통의 장막을 벗고 국민 앞에 나와야 합니다. 대통령이 총리를 시켜서 얼버무리고 청와대 비서실장은 여당 사무총장을 시켜서 입장을 전하는 것이 과연 박근혜 정권 아래의 소통 방식인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연출된 쇼가 아니라 대통령의 진심 어린 표현이고 진심 어린 소통입니다. 내일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인지 아니면 또 견중만 울리고 말 것인지 국민은 지켜볼 것입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의 내정을 둘러싼 인사베일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김기춘, 정홍원, 김진태, 이른바 초원복집 3인방의 삼각편대의 재구축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3인방은 초원복집 특수관계라는 아주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태 카드가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제2의 초원복집 사건으로 만들겠다라는 속셈은 아닌지 매우 불안하고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에 의한 사상 초유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의혹의 실체를 축소하고 은폐시키고자 하는 발탁 의도라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인사 편중과 관련해서 계속 변명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능력 중심으로 하다 보니 지역 편중이 되었다. 그것도 서부경남권의 지역 편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서부경남권 국민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모독입니다. 세상은 넓고 문제는 많습니다. 우물한 연구 인사는 인사 망사, 인사 참사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예, 이어서 신경민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6월 검찰이 국정원에 트위터 계정을 물었을 때 2차례나 부인하고 수사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어젯밤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국정원이 여러 차례 수사를 방해했던 사실이 다시 확인된 것입니다. 넉 달이 지나서 윤석열 수사팀장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걸 추가 기소한 겁니다. 국정원은 지금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소장 변경 여부가 법원에서 결정이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국방부 국감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이 드러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3명 추가 압수수색 이외에 아무런 설명이나 결과를 내놓지 못했고 철저히 알 테니 믿어달라는 말만 장관과 국방조사본부장이 반복했습니다. 작년 역삼동 사건을 조작으로 끝낸 경찰은 사흘 안에 거의 모든 증거를 찾아냈었습니다. 이건 국정조사에서 그 이유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국방부에는 일반 인터넷도 핸드폰도 들고 갈 수 없어서 PC와 서버를 확인하면 로그인 기록과 접속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안에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기무사와 사이버 순찰대는 사건 이후에 조사도 공조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감사 답변에서 드러났습니다. 지금 국방부는 은폐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다도 할 말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와중에
박지만 씨의 육사 37기 동기인 이재수 장군이 기무사령관으로 전격 취임하면서 임식 없는 주말 취임식, 전격 퇴출 인사 등 정변적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사이버 사령부 댓글 폭로를 막지 못한 데 대한 문책이거나 감찰 정보를 철저하게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무망한 셀프 수사를 그만두고 민군 합동조사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만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 셀프 수사를 믿을 국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합니다. 유민봉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몇 가지를 봤듯이 그리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말을 믿을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공약 안 지키는 것이 정상화인지, 국정원 수사 지휘 라인을 찍어내는 게 정상화인지, PK 인맥으로 사정 라인을 채우는 것이 정상화인지, 중요 재판을 앞둔 재판부의 수장을 감사원장으로 내정하는 것이 정상화인지 여기에 답해야 하고요. 순방 패션 정치, 시구 정치, 대독 정치, 침묵 정치가 정상화인지 답해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정상의 비정상화일 뿐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구호는 십자의 국세 무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양승조 최고위원 발언이겠습니다. 예, 그저께 앵무새 총리, 설거지 총리가 국민 앞에 섰습니다. 책임 총리라는 것은 대통령을 정확하고 다르게 보필하는 건 아니겠냐는 반문까지 던지며 당당함을 한껏 관시하던 정원 총리 지명자의 모습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껍데기 총리로 변질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얽히고 설킨 전국을 풀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이 하늘 높은 구름 위에 서서 리모컨으로 총리를 조종하고 방탄삼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위에 있는 신인처럼 초월적 존재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자일 뿐입니다. 총리가 9분 동안 읽어내린 담화문 내용은 더 가관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국기문란 사태 전국을 혼란과 대립이라 하고 나아가 이를 경제 살리기 걸림돌로 운운한 것입니다. 현 전국이 혼란과 대립이 전국이라면 그러한 전국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정원이 국기문란 행위 실상 호도하고 진상규명을 막고 국정원이 개혁을 철저히 이루면한 바로 박근혜 정부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핀란드 정치 운운한 대목입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핀란드에서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합니까? 공작으로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찍어내고 쫓아냅니까? 핀란드를 들어가기 전에 민주주의 역사를 퇴행시키는 대통령에게 말 한마디 못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십시오. 또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지난 대선에서 국정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라는 말을 어떻게 총리가 반복할 수 있습니까?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국정원이 터나른 트위터 글의 어마어마한 내용과 규모가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우주여행하다 이제 갓 지구를 기원하는 듯한 총리 현실인식에 기가 찰 뿐입니다. 여기에 구약 사기 정권의 총리답게 통계 조작까지 감행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실제로는 50여 개에 불과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14,000개로 과장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총리가 의도적으로 과장된 통계를 발표했다면 사기 공약 대통령은 총리라는 것이고 과장 통계를 몰랐다면 무능한 총리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엄중하고 비상한 경우에 국민 앞에 직접 나서지 않고 숨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국민적 분노와 책임 추궁은 높아질 것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레드카드 담화문을 기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우원식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저 화상에 다녀와 승복이 좀 주셨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하기 힘들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홍원 총리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관광진흥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데 지금 국회가 도와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엉뚱한 진단과 대책입니다. 어제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3년 기업활동평가에서 한국은 평가 대상 189개국 중에 7위를 기록해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했으며 3년 연속 톱1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G20 중에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순위가 높습니다. G20 중에서도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을 막는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고용 창출 효과도 의심스러운 외국인 투자 촉진법과 경복궁과 학교 옆에 특급 호텔을 지으려는 대한항공 특혜법인 관광진흥법을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대기업 특혜법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업하기 어려워서 대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는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오히려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내수 시장이 돌아가야 합니다. 내수가 돌아가려면 700만 비정규직과 600만 자영업자들이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드는 정책을 실현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공약하고도 이미 끝났다고 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우선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그리고 을지로위원회가 이번 국회에서 꼭 하고자 하는 600만 자영업자 보호법인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법, 소위 남양유업 방지법, 백화점 대형마트 납품업자 보호법, 임차 상인 보호법이 필요하고 노예적 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법, 특수고용 노동자 기본권 보장법, 학교 비정규직 보호법 등이 필요합니다. 생활 속의 을들을 위해서는 가계부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이자 제한법, 약탈적 대출규제법, 불법 채권 추심방지법, 파산자 보호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전월세 상한제법 등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정홍원 총리와 현호석 경제부총리 등 박근혜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한번 바닥을 가보십시오. 제가 어제 화성의 발안을 돌아봤는데 이 모양입니다. 새 집 건너서 하나 상가 임대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다 쓰러져 가고 있는데 무슨 경기가 나아지고 있고 바닥 경기가 이렇게 죽었는데 무슨 소리들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화성의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쓰러져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 역시 마찬가지 상태입니다. 경기는 바닥이고 국민은 살 수가 없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제발 고단한 국민의 삶을 제대로 살피고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기업 규제만 더 풀자는 엉뚱한 소리 좀 그만하고 경제민주화 입법, 고통받는 을들을 살리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겨울 이 정부가 특단의 경제민주화 대책 없이 우리 국민들을 폭풍 한설에 내몰게 되면 박근혜 정부에게도 재앙이 올 것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나쁜 역사만 꼭 집어 반복하는 박근혜 대통령께 한마디 합니다. 정확히 50년 만에 교원의 단결권은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50년 전 아버지 고 박정희 대통령은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한 직후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불법기구를 통해 공무원 노조 결성권을 빼앗았습니다. 1960년 4월 4.19 혁명 이후 이승만 독재에게 무력했던 수많은 교원들은 학원의 민주화를 기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교육장 노릇을 하자는 뜻을 모아 시작한 교원노조 결성운동은 이후 국회, 정부, 노조 간의 협의를 통해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보장받는 것이 거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61년 5.16 박정희 군사쿠데타로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박정희 군부독재 정권은 63년 공포한 개헌을 통해 전체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빼앗아갔습니다. 그 뒤 교원이 노동권을 되찾기까지 짓밟힌 참교육을 영원했던 수많은 교사들이 교단에서 쫓겨나고 옥살이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싸워낸 것이 교원의 노동기본권인데 50년이 지나 아버지 박근혜 정권이 빼앗은 단결권을 또 그의 딸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하는 인간의 존엄마저 억압했던 그 악업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정교조 무력화 시도 또한 교과서를 오염시켜 아이들의 역사의식을 감염시키는 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세력을 다 내몰겠다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을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면서 국회에서 관련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박혜자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근 공고한 한미동맹을 그렇게 자랑해오던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정말 뭘 했는지 미국과 일본이 집단 자위권 행사에 합의를 하자 이제야 부랴부랴 미국의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때는 한국의 주권과 관련된 부분에는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외국의 군대가 우리 영토나 영해에 들어올 때 동의권 행사는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고유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집단 자위권 행사의 주체인 일본도 아니고 미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국에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지 않고 슬며시 용인하고 말았습니다. 세계가 떠들썩한 미국의 도청에 대해서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겐 온갖 실정에도 사과하지도 않고 오만으로 일관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저자세로 한말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유영익 부류는 틀림없이 반미라고 하겠지만 국민이 보고 싶은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께는 겸손하고 미국에는 당당할 수 있는 대통령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당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어제 밤 늦게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화성과 포항의 유권자들께서 높은 시민의식 가지시고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